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참, 첫 시장 멘트를 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짱구 박사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심적으로 무겁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올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을 가지고,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 올리면서 굉장히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유혹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오전 10시까지 매매를 마친 다음에 아예 이제 저희 포지션 자체는 인버스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잘못해서 많이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꼬시기 수급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들 그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흔히 이 하락장에서 많이 나와요. 하락장에서 전일 급락, 그 다음에 시가 갭하고 좀 올랐다가 이 하락 시가를 잠시 밀었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빠졌을 때, 이때 이 측정 저점을 깨면 여기서부터 하락의 폭이 엄청 길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증시가 하락을 하고 시장이 패닉에 가까워왔을 때에 과거 제 영상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번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연휴 전부터, 설 전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개파락이 나온 구간부터 시장 반등 때 현금 확보하자라는 말씀 드렸죠. 이 현금 확보하는 구간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 개파락을 맞았잖아요. 개파락을 맞고 여기서 손실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 적은 손실이 무섭습니다. 축소를 하기가 굉장히 무섭고, 또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겁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여기서 적어도 일부 현금화를 시켜야 이 하락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나중에 계좌를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공포에 파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그 구간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하락의 극에 달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신용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신용 반대 매매가 월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나와서 뭔가의 이슈로 갭을 만들어서 넘어가는 아일랜드 갭이 이런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짱구 박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이시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음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전일밤 미증시는 일단은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이 부분은 어제 이제 국내 증시를 갑자기 외인들이 막 파는 부분과 수급의 이탈을 보면서 메이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는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과연 해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확실성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의 해소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정부 정책. 지금의 이제 중국의 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생이 파탄이 나면 정부 정책으로 경제 부양책을 쏟아내는 그 시점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진정한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막판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아마존이 사실 시간 외에서 10%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번 애플이 시장을 하루 버텨줬고, 어제는 테슬라, 오늘은 아마존이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지금 이 부분이 끝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말씀드리고, 금 안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밤 아마존 효과로 미 증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락을 판단을 하고 있고, 월요일 지금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지금 대만이 개장을 할 때 장 초반에 5.7% 낙폭을 했습니다. 중국 또한 그 정도의 낙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 월요일날 일단은 하락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의 하락에 대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이제 어제 영상을 보면 금요일날 포지션으로 월요일 개파락부터 분할 매수를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셨다면 좀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시장의 좀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우한 폐렴주들이 이제 서서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반대로 후발 종목에서 낮은 종목으로는 또 공략이 가능합니다. 낮은 종목에서는 공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국내 추가 확진자가 장 후반에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더 늘렸는데, 사실 이게 안 나왔더라도 지수는 하락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왔더라도 메르스 때도 이 지수 전체는 빠지긴 했으나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다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좀 그걸 보죠. 근데 오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오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메르스 때예요. 메르스 당시 주가 피크를 찍고 있을 때,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하죠. 무분별한 찌라시를 유포하는 자, 그리고 이 메르스 관련해서 작전을 하는 자는 정부가 끝까지 추격해서 응징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떨어질 때는 이 브레이크가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시초가부터 들어갔던 거 그냥 시가 전략 매도했어요.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오전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여서 시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이런 거 인버스를 들어가죠. 오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시장을 봤다라는 거를 그냥 언급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월요일날 시장이 강하게 빠졌을 때는 우량주 시장 황제주들은 낙폭 과대가 일어납니다. 낙폭 과대주를 이제는 충분히 잡아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약 바이오, IT 섹터 등등등등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시장의 반등은 제일 처음 가는 거는 실적 우량주 혹은 시장을 주도하는 각 섹터의
대장주가 갑니다. 그 대장주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현대차까지 이제 넣을게요. 자,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가죠. 오늘 오전에 수급 자체가 이 양매수 시장이었어요. 양매수가 약하게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에서 약하게 양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에서도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오전에 약하게 약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하고 외인에 약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평소에 매도는 수천억씩, 이제 평소에 매도는 수천억씩 때리다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세 발의 피만큼 찔끔찔끔 사주는 거에 증시가 오늘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그게 이제 꼬시기가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이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뭐 제약바이오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척을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늘 시장에 진행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꼬시기 시장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해외 증시를 같이 놓고 보면 환율이 어제 말씀드린 1200원에 임박을 했어요. 월요일날 1200원에 갈 거고요. 1200원에 도달을 할 때 1200원에 도달을 할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부터 이제 시장에서 꺾이는지, 이 환율이 안정화를 되고 다시 꺾이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시장의 반격이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죠. 60일선은 당연히 깨질 걸로 보였고, 여기에서 또 개파락이 나옵니다. 개파락이 나와서 1에서 2포인트 빠졌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가 된다면, 네, 여기서 이런 음봉이 아닌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추가로 상승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서 쌍바닥을 그릴지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을 그릴지, 이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서 월요일날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찍어서 53,000원대, 54,000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53,000원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하이닉스가 반등이 더 클 수도 있죠. 하이닉스가 툭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즉 87,800원에서 한번 88,000원에서 한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량주를 잡아 나가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현대차. 현대차도 지금 최근에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왔고,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이 기준봉의 중심봉에 왔을 때, 즉 12만원 선에 올 때는 현대차를 이제 충분히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보고요. 한진칼은 오늘 매도를 좀 진행이 됐어요. 한진칼은 시간 외에 어떻게 됐나? 한진칼은 일단 매도가 됐고, 월요일날 개파락 떨어지면 한진칼은 또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한진칼. 그리고 삼성 SDI. 얘도 떨어지면, 네,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하면 좋을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SKC 코롱 PI,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락장에서 버텼다라고 하면 내가 시가 베팅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날 떨어졌을 때 시가 베팅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
2차 전지주는 어제 뭐 MS 오토텍 전략 매도, PNT 전략 매도를 언급을 드렸죠. 물론 PNT라는 종목도 엄청 좋은 종목이에요. 이 추세가 안 깨졌는데 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코스모화학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 8,000원 이하에 오면 네,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엘컴텍은 오늘 잡으셨다면 아주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박이라고 보이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했어야죠. 기회되면 엘컴텍은 다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00원대 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고 최소 슈팅 2,000원 구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종목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해왔고 뭐 매집도 막 들어가서 진행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데드캡 바운스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그 데드캡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의 진입과 이 세력의 설거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설거지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설거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고요. 마지막으로 엠바이오니아 시간에 또 올라버리네요. 엠바이오니아인데 이번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생산이 재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눌리면 보려고 하고 두 가지 방법이죠. 오늘 같은 날 종가 베팅을 하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침에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아침에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이 종목은 또 바닥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이제 미세먼지 필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눌렸을 때 매매를 충분히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실적은 무난하고요. 공매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제 기관 수급주로 보시면 되는데 단 한 번도 60일선을 깨고 깬 적이 없는 종목이 60일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칠 수 있다라고 보고 네이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페에 이 수강 시청 관련해서 글을 좀 몇 분 남겨주셨는데 2월달에 이제 그 신규 회원은 2월달에 모집을 하고요. 그때 되면 카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월로 해서 그 기간만 해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그거를 뭐 바꾸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월에 한 번씩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든 하루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